안녕하세요. 컴퓨터로 통하는 세상 강사 자스민쌤입니다. 한 달만 공부하시면 취득하실 수 있는 컴활 2급 자격증은 많은 분들이 컴활 2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취득하고 하다 보니 자격증의 변별력을 위해서인지 실기는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함수는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을 좀 곤혹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진닷컴 컴활 2급 실기 기본서의 기출문제 15회를 완전 분석하여 꼭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를 유형별로 묶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if 문제는 조건이 and 또는 or로 연결되는 문제와 여러 개의 if가 들어가는 문제 또는 에버리지나 랭크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조건이 여러 개인 if 문제는 보통 제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true 값이 나오는 or 또는 제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true 값을 쓸 수 있는 and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컴1이나 시트가 70점 이상이면서 이 부분은 컴1이 70점 이상이거나 시트가 70점 이상이면 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or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컴1이나 시트가 70점 이상이면서 이 부분을 조건 A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A 조건에 추가해서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B 조건이면 A 조건과 B 조건은 뭐뭐이면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은 AND로 연결이 됩니다. 즉 이 문제는 컴1이나 시트가 70점 이상이면서 이 부분은 or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이 전체를 연결하는 이 부분은 AND 조건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식을 적어 볼게요. 컴1이나 시트가 70점 이상이면 or 조건서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or 컴1이 70점 이상이거나 시트가 70점 이상이면 자, 보시면 두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만 70점이 돼도 true라는 결과값이 나와집니다. 맨 밑에 있는 이거는 두 과목 전부 다 70점이 안 되기 때문에 false라고 나와지죠. 이 조건에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이면서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니까 두 개의 조건은 AND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앞에 AND라고 입력을 하고 이 조건이면서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 이라고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컴1이나 시트는 70점 이상이고 출석 점수도 7 이상이니까 결과값이 true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항목 보시면은 컴1이나 시트는 70점 이상이니까 이 부분은 true가 나왔어요. 그런데 AND 조건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점수가 7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false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if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면 이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두세요 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승수가 높은 3개국이면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는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승수가 높다, 몇 번째다 라고 하면은 순위를 생각을 하게 되고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 EQ나 랭크 AVG 함수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몇 번째 이내이면 혹은 몇 번째 이상이면 이 문제를 랭크 함수보다는 라지나 스몰 함수로 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몇 번째 기준이 되는 숫자부터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승수가 높은 3개국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전체 숫자들 중에서니까는 절대참조 쓰셔야 되고 세 번째 큰 수를 구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이 전체 숫자 중에서 세 번째 큰 수인 6이 나옵니다. 8이 제일 크고 7이 그 다음 6이 세 번째로 크네요. 이 세 번째 큰 수, 이 숫자보다 크면 진출인 거고 이 숫자보다 작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는 거죠. if 여기에 있는 숫자가 세 번째 큰 수인 6보다 크면은 진출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해 주세요. 승수가 높은 세 번째 숫자가 6이었었고 6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진출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백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스몰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기록이 빠른 5명은 결승 진출이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이 빠르다는 이야기는 숫자가 작은 걸 의미하겠죠. 결국은 5번째로 작은 숫자보다 작으면 결승 진출인 겁니다. 그러면 5번째로 작은 숫자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스몰 이 전체에서 5번째로 작은 숫자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5번째로 작은 숫자 23.7이 나왔습니다. 23.7보다 작아야 기록이 빠른 거기 때문에 는 if 이 숫자가 스몰 함수를 써서 나온 5번째 작은 숫자보다 작으면 결승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두어주세요. 5번째로 작은 숫자가 23.7이었습니다. 그래서 23.7보다 빠른, 다시 말하면 23.7보다 적은 숫자들은 결승 진출이 되고 23.7보다 큰 숫자들은 빈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순위를 나타내는 랭크 함수 대신에 라지 함수나 스몰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과값을 표시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if 에러와 추주 함수입니다. if 에러 함수가 등장하면서 커말 자격증의 단골 함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if 에러 함수는 추주 함수 이외에도 vlookup이나 hlookup과 같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if 에러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추주 함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숫자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목록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목록들 중에서 몇 번째 목록을 선택을 할까요? 이게 추주함수인 거죠. 여기 표시된 숫자의 최대값이 7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목록은 전부 다 7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중에서 세 번째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세 번째 표시된 값이 보일 거고 이 중에서 7번째 값을 표시해 주세요 라고 하면 7번째 있는 값이 보일 겁니다. 특히 추주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랭크 EQ 함수나 위크데이 함수하고는 아주 단짝입니다. 문제에서는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if 에러 없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함수를 먼저 써서 순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이 점수가 이 중에서 몇 등인지, 이 중에서는 변하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로 하고 숫자가 큰 걸 1등으로 하니까 내림차순. 내림차순을 표시하는 오도값 0은 생략해도 가능하죠. 순위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추주함수를 써서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할게요. 랭크 함수를 쓴 결과값이 11까지 나왔으니까 11개의 목록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랭크 함수의 결과가 1이면 수석으로 표시하고 랭크 함수의 결과가 2면 차석으로 표시하고 그 이외에는 공백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7, 8, 9, 10, 11까지.
이렇게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랭크의 결과값이 11이고 11개의 목록을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ifErr 함수를 사용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추주와 랭크 함수를 써서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으로만 표시하고 그 이후에 3위서부터 11위까지는 아예 표시조차를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와 2위는 표시가 되죠. 이는 수식에 1등은 수석, 2등은 차석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1, 2위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위서부터 11위까지는 뭐라고 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value 오류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ifErr 함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앞에 ifErr 적으신 다음에 이런 함수를 써서 오류가 나면 공백으로 두세요. 가로 닫아주시고 ifErr 함수를 써서 수석과 차석 이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는 이 수식과 일일이 11개의 목록까지 다 적어준 이 수식은 비교를 해보시면 사용하기도 훨씬 더 ifErr가 간단한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ifErr 함수는 뭔가 수식을 쓰고 그 결과값이 오류로 표시가 될 때 공백으로 두거나 대체 문자를 표시하는 함수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출제되는 함수인데 색다르게 변형된 유형입니다. 보시는 문제에서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여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데 average if가 아니라 sum if와 count if를 구합니다. 예전에도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average 대신에 sum과 count로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간혹 나왔었습니다. 평균을 구할 숫자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할 숫자들의 개수로 나누면 결국은 이게 에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것들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 숫자들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곧 에버리지 if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이 문제의 조건입니다. sum if나 count if, average if와 같은 문제에서는 조건을 나타낼 때 소속팀이 개발팀인 혹은 평균이 90점 이상인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은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팀이 개발팀인 사원들의 급여 평균을 average if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속팀이 개발팀인 사원들의 급여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average if 대신에 문제에서 제시된 sum if와 count if 함수를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소속팀이 개발팀인 사원들의 급여 총합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팀이 개발팀인 직원들의 급여 총합을 sum if 함수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개발팀의 급여 합을 개발팀의 개수로 나누면 개발팀만의 급여 평균이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개발팀이 아닌 사원들의 급여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조건 부분에 개발팀이 아닌으로만 표시하면 되겠죠. 수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개발팀이 아닌 사원들의 급여 합을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 개발팀이 아닌 부서들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발팀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의 합이 나올 거고 count if 함수를 써서 개발팀이 아닌 소속팀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합에서 개수를 나누니까 개발팀이 아닌 팀들의 급여 평균이 나옵니다. 유형이 다른
함수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유형이 다른 듯하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수형 셀에 속하면서 담당 부서가 총무부인 인원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얼핏 보면 수형 셀과 담당 부서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입력하는 열은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떤 특정 필드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특정 필드를 수형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필드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요 수형 필드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라. 그리고 수형 필드 중에서도 총무부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총무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계산할 필드는 수형 필드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인 문자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dcount 함수를 쓰면 됩니다. 담당 부서가 총무부이고 수형 필드에 대해서만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면 되니까 는 dcounter,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어떤 필드에 대해서 계산할 거냐면 수형 필드에 대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수형 필드에 있는 것만 계산할 거냐면 담당 부서가 총무부인 것만 계산을 해주세요. 커말 시험에서 함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사실 찬찬히 뜯어서 보면 하나하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새로운 함수들과 굉장히 어려운 듯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